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주식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전 영상에서요. 앞전 영상이 어느 편인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전 영상을 제가 먼저 보면은요. 10월 27일 영상이네요. 10월 27일. 예, 10월 27일 날 수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수급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 매도와 매수세를 보았을 때 특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거래소에서 매도 그죠? 매도 우이고 그리고 선물도 매도이기 때문에 또 아랫방향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개인이 매수로 달려들고 더군다나 요 며칠 새 요 잠깐 사이 요 며칠 때문에 못 참고 샀다가 결국엔 목요일 제 얘기대로 됐고 금요일은 더욱더 확고하게 굳힘세를 이어가 주면서 10월달 장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10월달에는 양봉을 들춰낼 수도 있다. 빨간색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내 하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달에는 음봉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10월달에 여기서 양봉이 들어오더라도 의미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설사 음봉이 들어오면 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음봉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라 했어요? 그렇죠. 기조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하락이 4개월 연속 동안 빠지면서 엄청나게 힘이 강하게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다음 달에 또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 없어. 이건 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음봉으로 이내 다시 이렇게 보답할 것입니다. 보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보답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장세는 계속 무너지는 장세.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뭐 홀짝 게임인데 홀이 나오든 짝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홀짝이든 뭐든 어차피 서서히 뭐 되는 거니까 죽어나가는 거니까 계속 하락세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식 공부를 많이 하면 결국 확률에 입각한 부분과 결국엔 확률에 있어서 적은 확률이지만 또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거. 예,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거. 한 번 먹을 때 많이 벌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좌우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이 보시면은 시가 대비로는 1.29 전 종가 대비인가요? 이게 얘네가 전 종가 대비를 쓰는지 키움증권이 모르겠네요. 종가 대비로 보이는데요. 종가 대비 1.29% 무너지면서 결국 3,000선을 다시 내주는 장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까지 최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3,100을 가든 못 가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 의미 없다. 어차피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 먹지 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주식시장에 전혀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원망을 해야 되는 건데 남을 원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을 그렇게 단순하게 짧게 숏 포지션 보는 것이 아니라 긴 포지션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기에서 잡아서 결국 쭉 올라와서 이쯤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고사한 사람들이 결국 돈 번 겁니다. 또는 이거 하락할 걸 보고 이쯤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돈 번 거지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은 벌겠죠. 그러나 그 수익이 종합주가 지수만큼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장세가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2,400에서 2,600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고 종합주가 지수가 무너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서울장이 좀 하락했죠. 이 2018년, 2019년에 장이 안 좋았는데 2018년, 2019년 장이 안 좋을 때 이걸 가지고 서울에 조정이 왔었습니다. 서울에 조정이 왔었을 때 이걸 가지고 입주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의 진짜 아침마다 미팅에서 최고를 달리는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깝깝하네요.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결국엔 주식시장은 무너지면서 2014년까지 결국에는 부동산 수도권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또 하락하는 2018년도에 보합을 유지하는 장세가 펼쳤는데, 그럴 때마다 특징이 뭐였냐면 주식장은 보합이어도 주식은 보합이나 부동산은 갔어요. 근데 얘는 위기였단 말이에요. 경제 위기가 왔다고요. 경제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수도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2019년도에 장세가 매우 안 좋을 때도 수도권이 결국엔 장세가 안 좋아지는 것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유동성 자금에 입각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우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부동산 가서 보겠지만 지금 현재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냐면 6억의 거래가 되던 것이 9억 얼마까지 거래가 되다가 거래가 몇 개월 안 됐대요. 그러다 다시 6억에 이제 체결이 되기 시작하는 서울 수도권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지표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올라간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요, 가격이요, 1,000원짜리가 5,000원에 한 번에 딱 체결되면 올라간 건가요? 예, 올라간 거 맞습니다. 올라간 거 맞아요. 올라간 거 맞고 5,000원이 10,000원에 체결이 갑자기 됐어요. 올라간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00원짜리가 여러 개가 거래가 되면서 2,000원, 3,000원 이렇게 거쳐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2,000원이 거래가 많이 되고 3,000원도 거래가 많이 되고 4,000원도 거래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야 상승인데, 거래량이 침체가 돼 있으면서 상승하는 것은 이내 무너지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장세가 크면 클수록 뜸들여지는 시간이 깁니다. 즉 심리적인 반영이 대중화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어디냐, 주식시장도 원래 상투의 징조는 올 초부터 상투였다 이랬어요. 이미 과열 장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과열에서도 지금 하반기에 다가오잖아요. 8월달, 여름까지,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고, 이제 상승하다가 옆으로 좀 보합하고 이러니까 6개월 상승했죠. 뭐 6개월 상승하고 2개월 보합 또는 살짝 하락, 이런데도 개인들이 절정으로 여기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미 먹는 사람은 2020년도에 여기서 요거 먹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먹고 이미. 그러니까 손 떼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장세가 만년 장세 좋은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결국 무너지면서 부동산도 결국 이내에 타격이 심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심리적 영향이나 언론들은 또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찍히니까, 상승 구간 찍히니까 계속 간다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매우 적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되세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향후 없기 때문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주 참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간다라고 막 편중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 자체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2014년부터 서울의 아파트는 계속해서 올라왔던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지요. 2014년에 바닥을 찍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입주 물량이 2014년도에 체크했을 때 2015, 2016, 2017에 입주 들어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3년 뒤를 내다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인데 22년, 23년, 24년 입주 물량 들어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10
2017년에 2018, 2019, 2020년 요거가 고스란히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 향후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도.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특히 언제 많이 치솟았냐면 2019, 2020년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기서 1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서. 그죠? 그리고 2021년에 오르고 있고요. 입주 물량이 있는데도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주 물량이 확 줄죠. 확 줄죠. 예. 그래서 입주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만을 단순하게 놓고 보는 거는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수요 공급에 있어서 입각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경기 직격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경기 직격탄이에요. 그냥 폭탄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2014년까지 쭉 하락했어요. 전반적으로. 예. 뭐 2000이런데 여기 입주 물량 보세요. 여기 입주 물량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2014년 입주 물량 많았죠. 얘보다 많았잖아요. 1, 2, 3, 4, 5번보다 6번이 더 많았죠. 2014년. 근데 이때 바닥인데? 이때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만 놓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팩트예요. 입주 물량만 놓고 하는 거는 너무 무리예요, 무리. 예, 무리데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파트가 비싸냐 싸냐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락하는 거 보세요. 와우, 숨도 안 쉬고 빠지네요. 자, 수급 동향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리얼티 선생님 이제 어떻게 되죠? 간단합니다. 더 빠져요. 뭘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빠진다고 계속 얘기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빠질 것이고 저점 2901을 이제 11월에 갱신할 겁니다. 예, 저점 갈아치워버릴 거예요. 저점 갈아치워버립니다. 예, 저점 갈아치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점 갈아치워요. 아직도 물량 안 판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아이고. 수급 동향 보면 되겠죠. 미친다. 환장한다. 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볼게요. 진짜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 자 볼게요. 이렇게. 자 개인들 29일 날짜입니다. 금요일 날짜죠. 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저기 갔다 오는 바람에 어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 못 찍어요. 자, 또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려놓고 찍고 나가야 돼서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찍은 건 겁니다. 개인들 보세요, 개인들. 이게 금요일 장세인데, 개인들이, 이거 뭐 1조 2천억 원은 치솟어. 1조 2,560억 원은 치솟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상투의 징조 중에 하나가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항상 보면은 상투에서 가는 게 뭐냐면 더 간다 이래요. 이때 당시에 그 주시장이 2천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3천 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2,400 간다 그랬어요. 2,600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이때 당시에도 2,900 넘어서 3천을 내다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서 4천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봐오면서 항상 고점인데 거기서 더 위를 봐요. 항상 고점인데 거기서 더 위를 받고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요즘 4천 간다는 얘기 나오죠? 5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폭이 폭고 날리면 날릴수록 그때마다 더 상투예요. 확신합니다. 예. 결국엔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8월 달부터 제가 지금 장세를 딱딱딱 다 맞췄잖아요. 그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대응도 다 했고. 그죠? 예. 자, 볼게요. 개인들은요. 지금 매수를 1조 2,560억 원어치 하면서 1조 2,560억 원어치 하면서 결국엔 상승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뭐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SK 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겠지 대략. 그죠? 네이버가 뭐 괜찮을 것이다. 카카오가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샀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돌려 말해볼게요. 주식도 똑같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서울이라고 안전하다고요? 절대로. 부동산은 주식에는 삼성전자가 있으면 부동산은 강남이거든요. 강남 불패 신화라고요? 아니요. 무너질 때 강남도 무너집니다. 미쳤지? 이런 말 막 하고 다니네요, 제가 이제. 강남도 무너집니다. 점점 자신 있어요. 주식시장이 말해주고 있고, 부동산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1조 2,500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선물은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굳히기로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통 한 1,200억 정도만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도, 파란색으로 매도를 해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야겠네. 와닿으시라고. 여기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8천인데요. 마이너스 1200에 선물이 개수, 이건 개수입니다. 선물 개수를 마이너스를 뭐 한 1200 정도, 요 정도만 하더라도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본다 그랬어요. 추세 전환.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3232고,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8천억이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마이너스 4758억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유의 사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장세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강조를 해도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더 심각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28일도 엄청나게 팔아치웠고요. 28일도 개인들이 샀고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던지고 나가려고 1조 이틀 동안 얼마를 판 거야? 8천에다가 한 1조 9천억은 팔았네. 대략 1조 9천억은 팔았어. 1조 9천억은 팔았어. 거기다 개인들은 반면에 그걸 다 샀죠. 1조 5천억, 1조 2천억 해서 2조 7천억 원어치 샀습니다. 이게 모두 다 뭐냐면 대출입니다. 대출이에요. 대출인데, 대출 지금 만기 이제 상환하라고 농협에선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상투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개인들은 상투에서 대출 상환하라 그러고, 외국인들은 엄청난 매도 공략,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게 상투에서 나타나는 징조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그랬습니다. 투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 여러분들 뭐 시장을 정리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지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도 뭐 팔지 못하고 이제 그 뭐 정도껏 했으면 상관없는데 영끌에다가 하신 분들은 이제 진짜 어떻게 감당하지 이걸?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더 무너질 거예요. 앞으로 이건 무너지는 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뭐 내려가면 버티면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2600선까지 가게 되면은요, 2600선까지 가게 되고 24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무너지냐면은요,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린 대로 68,000원, 뭐 6만원 아닌 뭐 7만원 무너진다 이랬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오냐면 6만원도 무너집니다. 6만원도 무너지는 장세까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6만원 무너진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무너질 겁니다. 장난 아니다. 어떡하면 좋아.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고요. 오늘 영상 두 번째에서 이제 부동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